우리 3교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구현,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의 그 5가지 순서에 대해서 이 책에서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 물리적 설계를 이제 다른 그 챕터로, 그 다음에 개념 설계와 논리 설계, 이거를 또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위에는 이제 SQL 이제 랭귀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 그 논리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물리 데이터베이스, 그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안에 사실 개념적 설계가 들어가 있고, SQL 사용법, 그다음 SQL 활용법, 데이터 전환, 요 5개의 챕터로 돼 있죠. 3과목이. 이 데이터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SQL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배웠을 건데 새로운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 SQL을 안 배우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SQL을 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분야에서 뭐 트리거를 이용해서 DBMS로 활용하고 쿼리 성능을 최적화한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활용할 때 데이터를 이제 어디 변환한다든지 전환하고 검증하고 오류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고 뭐 이런 단계가 데이터 전환에서 좀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순서대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앞부분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요구조건 분석, 사실 요구조건 분석은 여기서 설명 안 하고 있죠. DB 요구조건 분석은 소프트웨어 설계 분야에서의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과는 좀 다른 기법이 몇 가지 적용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기법을 이제 하고 인터뷰를 하는 기법, 그런 기법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는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걸 결국 우리가 개념적 설계를 담당하는 분한테 줘야 되니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보처리 기사에서 과목의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거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말 그대로 데이터를 모델링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에 어쨌든 물리적 설계를 하고 활용하는 게 목표인데, 이거를 단순화 추상화해서 체계적으로 포함한 개념적 모델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그래요. 데이터 모델. 그렇죠? 데이터와 데이터 관계, 의미, 뭐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모임. 이 스키마라고 하는 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논리적으로 만드냐 아니면 개념적으로 만드냐 뭐 이런 건데, 자 이제부터 데이터 모델의 3가지 구성 요소는 개체, 속성, 관계 3가지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을 하려고 하면 개체를 먼저 정의해야 되고요. 개체들의 속성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체들 간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그게 핵심적인 데이터 모델의 3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서 개체는 뭐냐면 엔터티인데 객체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바에서 배웠던 객체하고 개념적으로 똑같아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려는 것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정보 단위,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대상체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개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객체라고는 안 그래요. 그냥 개체, 엔터티. 그나마 의미는 둘이가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속성은 개체의 속성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를 할 때 우리가 2가지를 만들죠. 필드와 메소드. 그렇죠? 그때의 필드에 해당되는 게 속성이에요. 변수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이러면 학생이 개체고 학생의 학번, 성명,
학과 이런 게 속성이죠. 파생되는 속성은 또 학생의 성적, 뭐 학생의 뭐 그 성실도 뭐 이런 게 파생적으로 기본적인 속성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기본적인 속성. 이게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 물리 설계할 때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필드가. 관계는 개체들 간의 관계예요. 교수는 학생을 지도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은 도서관의 책을 빌린다. 뭐 이런 서로 간의 관계. 그렇죠? 개체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속성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데이터 모델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개체, 속성, 관계. 데이터 모델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은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요거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들으면 이제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 할 때 요 개체 속성 관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요 구성 요소들의 구조, 그 다음에 연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수학자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게 집합적 연산, 소속적 연산. A라는 개체는 B의 개체의 뭐 C 속성이 뭐 D의 속성과 포함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렇죠? 연산.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은 뭐 그 A라는 개체의 첫 번째 속성은 1부터 10의 값만 갖는다. 그렇죠? 뭐 양수만 갖는다. 음수만 갖는다. 텍스트여야 한다. 뭐 그 반드시 요 속성과 요 속성은 1대1만 성립한다. 1대1의 관계만.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게 그 구조 연산 제약 조건.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와 데이터 모델의 표시할 요소는 세 가지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개체 속성 관계는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세 가지. 그 다음에 표시 요소는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요구사항 가지고 개념적 설계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 우리가 그 추상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ER 모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 개체 속성 관계 요걸 가지고 논리적인 모델에서는 그 얘를 구체적으로 ER 모델을 가지고 DBMS에 해당되는 DBMS 특징별로 이제 그 뭐 관계 모델이면 테이블, 계층 모델이면 계층적 구조, 네트워크면 노드와 링크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요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가 제대로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정규화 과정까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정규화 과정일 때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품질 기준에 따라서 요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데이터 품질을 확인을 해야 되고, 개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돼요. 개체는 반드시 단수 명사인지, 뭐 주식별자가 되는지, 상호 배타적인지, 정규화를 거쳤는지, 그 다음 상세적으로 정의가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있죠.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개체에 대한 품질 검증을 해야 되고, 속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규화를 거치게 되면 1정규화, 2정규화, 그 다음에 3정규화, 뭐 이게 타치 종속 족성이라는 게 이제 정규화 과정에서 설명이 되는데, 가령 이런 거죠. 어떤 개체의 속성이 A, C가 있어요. 거기가 다른 속성의 B. 근데 A만 B에 이제 그 종속적이에요. C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 A를 B에 B는 A에 다치 종속되어 있다. 그렇죠? A는 B를 다치 종속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멀티밸리드 디펜던시라 그래서 그 다치 종속, 사람 이름을 따서 아마 그렇죠? 정의를 한 걸로 아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를 따질 때, 뭐 품질 검증 항목이 그 카디넬로트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행의 개수 관계 연산자에서 그렇죠? 디그리는 이제 열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그 개체들의 기수성, 카디넬러티와 선택성을 이제 따져봐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식별자, 데이터의 속성들을 식별할 때 쓰는 식별자. 여기 이제 기본키를 설정할 때도 이 식별자를 따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 따져야 될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정교화를 했는가를 이제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서 물리적 설계 단계 이전에 해야 돼요. 속성들 간에 가능한 한 다대다 관계를 좀 해설을 해서 1대 다, 1대 1 이걸로 좀 만들어서 정교화를 통해서 좀 분리를 해요. 테이블에서. 이런 것들로 품질을 검증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될 게 우리가 세 가지라 그랬죠. 아까 앞에서 요거는 이제 모델 구성 요소고, 구조 연산 제약 조건. 그래서 이제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 개체들 간의 관계, 데이터 구조. 연산이라고 하는 건 실제 저기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 조작 도구.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제약 조건, 데이터들의, 그렇죠?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데이터 모델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이거 정의에 대한 거죠. 정의. 데이터 모델은 아까 이제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 추상화, 체계적 개념 모형이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세 번째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는 어트리뷰트죠. 속성. T3라고 하는 건 이따가 보면 테이블에서 요 레코드를 얘기하는 거고, 도메인은 요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 릴레이션은 요 개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투플이에요. 투플. 그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교수라는 개체. 예, 교수 번호, 성명, 전공, 소속이라는 속성이 있죠.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이 이름은 우리가 타입이라고 그러고, 실질적인 값은 인스턴스 또는 레코드, 투플. 그죠? 교수라는 개체가 이렇게. 개체 다 합쳐서 개체 세트. 개체의 집합. 그래서 뭐 이 교수번호, 여기서 교수번호, 성명, 전공, 소속 중에 교수번호가 기본 키가 되겠죠. 교수번호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명은 똑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고, 전공도 이제 당연히 많고, 소속도 뭐 이제 당연히 여러 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교수번호라는 거,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다른 학교 교수번호하고 우리 학교 교수번호가 같을 수는 있지만, 요거는 뭐 안산대 뭐 이렇게 요거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 내에서를 보는 거니까, 그 내에서는 교수번호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게 그 데이터 모델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개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체, 속성, 아까 그 관계. 여기서는 관계는 표시를 안 하고 있죠. 다른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관계. 속성은 요 개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속성이고, 개체 타입은 요 속성으로 지정된 요거죠. 인스턴스는 구체적인 값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바에서도 인스턴스라는 말을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클래스 선언하고 객체 선언해서 하나의 값을 가지는 거.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이걸 묶어서 개체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객체하고 똑같은 거고, 레코드에 해당되는 거고,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집합,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구별 가능한 거. 유니란 식별자에 의해서 가능한 식별하는 게 좋아요. 물론 아닌 개체들도 있지만, 요 같은 경우 식별자가 교수 번호잖아요. 뭐 다른 테이블도 또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개체는 이제 업무를 처리할 때 우리가 객체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뭐 홀로 존재하는 개체는 없고 다른 거랑 관계를 맺어요. 관계. 그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어떠한 그 외래키라 그러는데요. 외래키를 가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을 참조하는 이런 걸 우리가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 그래서 이제 그 요구 조건 분석을 가지고 개념적 설계를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개체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부터는 어떤 뭐 딱 정해진 수학적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떠한 그 개념 그 ER 다이어그램 많이 그려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떤 경험적 지식, 그렇죠? 그 우리가 교수 학생 이런 거는 워낙 수강 시스템 이런 건 워낙에 많이 이제
예제로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딱 정형화된 틀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완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다 그러면 상당히 그 개체를 선정하고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좀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기술서 가지고 하는 거 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그렇죠? 요거 사항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이거와 이거를 통해서 모르는 정보, 실제 업무를 직접 해보는 거, 견학하고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업무에 사용되는 장부나 전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전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혀 새로운 게 또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검토하면서 찾아내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테크니컬한 건데,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안에 데이터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 저장소에 가보면 그것만 보면 그 안에 다 개체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요구사항 분석을 가지고 자료 흐름도를 그려야 돼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요거는 이제 여러분 UML에서 보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그랬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데, 그 자료 흐름도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 사용자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를 그리는 거죠. 그림으로. 이렇게 세로 막대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료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고 개체를 잡아내는 게 상당히 쉬워요. 보통은 이제 ER 다이어그램 그리기 전에 이 방법을 씁니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데이터 저장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비즈니스 이제 업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업무 분석.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업무 기술서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요거는 상당히 이제 정형화된 방법론이 있어요. 그렇죠? 리엔지니어링. 이게 좀 공학 설계 뭐 이런 방법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특히 이게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게 업무 개선, 업무의 효율성 증진.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돈 주고 설계하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기존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는 게 이 학문이에요. BPR, BPR이라고. 상당히 이거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 언어를. BPR이 뭐야? 그렇죠? 기존의 업무가 있어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게 판단이 됐어요. 그런 경우 얘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 반드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절차나 방법이나 공학적 기술들, 이걸 우리가 BP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면서 개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개체명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써야 되고요. 약어는 가능한 쓰지 말아야 되고, 단수, 그 다음에 유일해야 돼요. 그렇죠? 학생 1, 학생 2 이런 건 안 좋아요. 학생, 그렇죠?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교수, 고객, 주문, 도시, 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체 이름으로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체에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관계가 있어야 되고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대상체. 개체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F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인 경우는 데이터 저장소를 이용을 하죠. 업무 기술서, 장표, 인터뷰 활용할 수가 있죠. 개체명 지정할 때는 약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단수명사 유일해야 되고,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거.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라든지 신기술 관련돼서 이렇게 영어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리고 이전 기출이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영어 문제를 내는 게 매번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간혹 이제 이렇게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를 묻는 거예요. This is 이거는 사물인데 실세계에서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거는 객체라고도 하는데 피지컬 물리적인 존재의 특별한 걸로서 사람, 자동차, 집, 고용주 또는 개념적 존재, 회사, 일자리, 대학
뭐 교육과정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건 상당히 추상화된 거, 개념적인 거.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거, 피지컬리.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개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밸류는 값이고 뷰어를 이제 나중에 보면 조인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데이터. 릴레이션은 릴레이션식은 개체들 간의 관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성. 우리가 이제 개체에 대한 설명을 했고, 요 안에 있는 속성들, 그죠?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어트리뷰트. 그래서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기본 속성이 이렇게 있죠. 자동차 이름이 뭐 아반떼냐, 그랜저냐, 뭐 소나타냐, 언제 만들었냐, 연비는 리터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에 있는 걸 가지고 다 찾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속성을 따로 세단이냐, SUV냐, 트럭이냐. 그 다음에 이거 파생되는 속성. 이걸 얼마나 팔았냐, 뭐 판매 금액은 얼마냐. 좀 이렇게 기본 속성, 설계 속성, 파생 속성. 기본적으로다가 기본 속성을 먼저 설계를 하고,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를 하는 도중에 설계 속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쿼리를 이용해서 파생 속성을 또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기본적인 속성을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속성이고, 우리가 속성의 수를 디그리. 그죠? 우리가, 요 개체에서 요 개수를 카디넬러티. 요거를 이제 디그리라고 얘기해요. 개수. 가로 곱하기 세로가 요 셀의 개수가 되죠. 데이터의 개수. 자, 그래서 요 뭐 기본 속성은 요 자동차다 그러면 뭐 자동차 명의 기본 속성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가 되는 놈들. 참조할 때 쓰는 거. 일반 속성은 요 두 개 다가 아닌 것들. 그죠? 우리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속성은 많이 선택하고 후보를 그 중에 이제 고르는 게 좋고요. 그 원시적인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룹핑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속성명을 만들 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정확하고 혼란이 없도록 지정을 해야 돼요. 속성명을. 그래서 요 5가지를 좀 원칙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해당 업무에서 사용되는 용어, 개체랑 똑같이 서술형으로 하면 안 되겠죠? 명사형으로 해야 되고, 약어 사용은 좀 하지 말고, 개체명과 속성명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죠? 개체에서 유일하게 실별 가능하도록 하는 속성이 하나 이상 좀 있으면 좋아요. 하나 정도, 하나 이상. 그게 이제 기본 키로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교수라는 건데 여기다가 다시 교수라는 속성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교수 번호, 성명, 교수님 이름, 교수님 전공, 교수님 소속. 얘가 이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죠?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죠. 그죠? 속성은 개체를 구성하는 항목이고 하나의 속성은 하나의 개체에만 존재를 해야 되죠. 속성의 수를 디그리. 그죠? 개체에서 그 레코드의 수, 튜플의 수를 카디넬러티. 속성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래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기본키의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또 맞는 얘기고. 개체 구성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는 우리가 파생 속성은 아니죠. 그래서 개체를 속성을 구분할 때 보면 속성의 특징에 따른 거, 그죠? 요 속성의 특징. 그 다음에 개체 구성 방식. 요거. 개체 구성 방식은 기본키, 외래키, 일반. 속성의 특성은 기본 속성, 설계 속성, 파생 속성. 그죠? 개체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파생 속성은 해당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개체명과 마찬가지로 속성명도 요 원칙을 좀 지켜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술식으로 하면 안 되죠. 명사, 단수 명사.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모르는 용어로 쓰면 안 되겠죠. 서로가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그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거니까. 약어를 쓰면 안 돼요. 그 약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회사 내에도 보통적으로 약어가 통용화 됐다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약어는 쓰는 게 안 좋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체명과 속성명은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가져가면 안 돼요. 교수라는 개체, 교수라는 속성, 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떤 속성이냐, 그거를 반드시 정의를 해놓은 게 좋습니다. 여러분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